네, 안녕하세요. 신박사입니다. 2024년 7월 5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점심에 좀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 좀 오늘 바이오 주식들의 신고가 흐름을 이제 장중에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감 영상을 그걸로 좀 대체하려다가 이 삼성전자를 조금 짚어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장중에도 짚어드렸지만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드릴게요. 삼성전자 주가 차트입니다. 지금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또 고점인 줄 알고 파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거 벗겨내는 차트예요. 예, 그래서 이 지점을 돌파하는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와 함께 돌파하는 흐름을 통해서 이거 10만 원 향해 가는 구도입니다. 예, 이 차트 흐름이든 지금 실적의 방향이든 보면 이 부분은 10만 원을 향한 어떤 그런 항해를 하는 그런 패턴이다. 메모리 업사이클 플러스 이제 HBM의 이제 가시적인 어떤 공급 소식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그런 구도고요. 이걸 이제 명확하게 지금 수급으로 만들어줬어요. 확인시켜줬어요. 오늘 보시면 이 수급 구도에서 외국인이 1조 1000억, 기관이 5800억, 개인이 1조 7천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어제 개인이 1조 2천억을 순매도했어요. 무슨 얘기냐? 개인이 이틀 동안 3조 원을 삼성전자를 팔았어요. 그냥 가는 겁니다. 예.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개인이 팔았다는 거는 가는 겁니다. 이틀 연속의 이제 장대 양봉과 메이저 수급이 슈팅 달리듯이 밀어붙인 거는 가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소외되는 장세가 완벽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현대차 그룹주 9조 원을 팔았죠. 개인이 날라가죠. SK하이닉스 비롯해서 반도체 HBM 관련주들 개인들 팔고 메이저가 끌고 올려서 슈팅 날렸죠.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이틀 3조 원을 개인이 팔았어요. 가는 겁니다. 바이오, 지금 신고가 내는 바이오들 있죠. 개인들 물량 없습니다. 오늘 대량으로 보시면 리가켄 바이오 외국인 420, 아니 개인이 420억 팔았습니다. 유한양행 오늘 개인이 800억 팔았습니다. ABL 바이오 어제 오늘 400억을 팔았어요. 개인이. 네. 개인은 소외되는 장세입니다. 일반 개인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완벽하게 지금 장세는요. 일반 개인 투자자들 소외 장세가 되고 있고 메이저가 선호하는 주식들만 가능 장세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메이저들이 선호하는 스타일의 종목을 찾고 거기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을 펴는 게 가장 핵심적인 전략이다. 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수급 구도를 보시면요, 뭐 명확해요. 외국인이 1조 3천억, 기관이 1조 2천억을 코스피에서 순매수했습니다. 개인만 2조 5천억을 순매도했다는 거죠. 선물까지 외국인이 10,000계약 가까이 샀습니다. 근데 하락 종목수가 오늘 더 많아요. 코스피 460종목 하락했습니다. 코스닥도 850종목이 하락했어요. 중소형주들이 계속 빠지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보시면 하락 종목수는 많은데 지수는 상승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명확합니다. 지금 스타일은 코스피 지수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이제 2차 전지는 바닥을 헤매니까 못 올라가는 거지. 지금 헬스케어 종목들은 오늘 4.6% 업종지수가 상승했습니다. 그렇죠? 코스닥 제약업종지수 최근에 급등 랠리입니다. 거의 4.8% 상승했어요. 그래서 지금 장세 흐름은 뭐 2차전지 바닥기죠. 그래서 무엇을 사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리가캠 바이오 오늘 에이프릴 바이오도 강세였고요. 유한양의 이제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 SD팜 알테오젠도 강세 흐름 8% 9% 상승했어요. 그러다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른 바이오 신약주들 뭐 D&D 파마텍 같은 기업도 신규 상장주 20% 상승해버리죠. 삼천당 제약도 8% 급등 같이 타버리죠. 이게 지금 수급적으로 확산되는 어떤 형태거든요. 네. 그래서 한미약품도 3% 상승했고 파로스 아이바이오라든지 뭐 HLB도 13%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시세 확산성의 이제 수급 구도가 지금 바이오 업종에서 퍼지고 있다. 이제 바이오의 완벽한 봄과 함께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그런 바이오 어떤 장세적인 어떤 흐름들이 펼쳐지고 있고요. 지수적으로도 삼성전자를 끌어올리면서 결국 전체 한국 증시의 중장기 상승의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흐름은 구도는요, 중장기적 상승 구도의 흐름을 내고 있고요. 각도를 높이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 때처럼 이렇게 급등 랠리 펼치는 그런 구도의 흐름이 아니라는 거. 예.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패턴들을 우리가 담아내는 게 필요하고,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개인들 소외 장세가 펼쳐지는데요. 참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거랑 굉장히 흡사한 패턴을 보이는 건데요. 이게 이제 어떤 패턴이냐면, 여기 이제 investing.com 러브펀드 이성수라는 분께서 이제 여기 글을 쓰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제목이 투자자의 진을 빼는 차별의 장세다. 2010년 극단적인 차별의 장세를 떠올린다. 그때 당시 이제 차화정이라는 자동차, 화학, 정유라는 특정 업종에 극단적인 어떤 차별의 장세가 펼쳐졌어요. 그쪽만 상승하고 딴 건 다 안 올라. 예. 그때랑 비슷한 거예요. 그때 이제 차화정 랠리인데, 그때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풀리면서 강세장 펼쳐지고 그게 차화정 랠리로 이어졌었는데요. 지금이 그때랑 굉장히 흡사한 패턴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때 끝없이 그것만 갔어요. 예, 개인들은 굉장히 이제 소외되는 장세였고, 근데 차회정 랠리가 끝나고 나서 지수가 내려 꽂히면서 폭락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지금 장세 흐름도요, 우리가 좀 주의는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미국에서도 이제 가는 종목을 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떤 급락 패턴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어떤 형태인가를 우리가 판단해 볼 때 당시의 차화정의 그런 흐름을 보는, 이제 비슷하게 좀 흘러가고 있다. 가는 종목만 날아가는 장세로 시장 체질이 바뀌었던 것이다. 당시 그 종목군들은 차화정으로 잘 알려졌던 자동차, 화학, 정유 업종들이었다. 당시 유명했던 비모 투자 자문의 자문형 랩 상품이 인기를 끌었는데, 해당 랩에 주력으로 담았던 차화정 종목들이 폭등하면서 투자들의 자금이 모이고, 그 자금이 또 차화정을 매수하면서 주가가 이제 미래세에서 펀드 매니저들 많이 나와가지고 자문사 차려가지고, 당시에 펀드 매니저들 연봉이 높지 않던 그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문사로 만들어서 이제 이쪽으로 자문사 쪽으로 이제 막 랩 상품들 자금 유입되니까 계속 그 종목 사는 거죠. 예. 그때 당시에 또 이제 약간 동문들이 또 모여가지고 자문사 대표들 약간 좀 그렇게 됐던데, 어쨌든 예. 뭐 지금은 이제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예, 아닌데 특정 종목이 이제 위주로 올라가는 장세는 지금 뚜렷하게 펼쳐지고 있으니까 뭐 비슷하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거를 뭐 당시에 이제 그거 안 가진 사람들 뭐 배아파하고 박탈감, 상대적 박탈감 굉장히 심했는데요. 심지어 당시 펀드에 차화정 종목의 비중이 낮은 경우 투자자들의 항의가 자산운용사에 쏟아졌다. 근데 이거는요, 사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거를 사면 된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야, 가는 것만 가고 내 거는 안 가고, 그럼 바로 바꿔야 돼요. 예, 제가 오늘 스트리밍에 올려드린 것도 바로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바이오 가는 거, 바이오 이제 신고가 내는 거, 반도체 쪽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하고 HBM 딴 것들 팔고 보수적으로 보고 그 삼성전자 이제 주력으로 움직인다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삼성전자 중심으로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가는 쪽으로 타면 되지, 그걸 배합하거나 박탈감을 느끼는 거는 그건 액션 못지않은 스스로의 이제 안타까움인데요. 그거를 이제 액션 플랜으로 돌려야죠. 예.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번에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좀 나와줬고요. 예. 메모리 사이클이 이제 개선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쳤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을 지금 잠정으로 10조 원, HBM이 아닌 메모리 반도체 매출의 절반을 넘어선 범용 메모리 DDR5 같은
이런 쪽이 이제 영향을 미쳤다. 가격 상승을 이제 주도했다. 라고 이제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 부분에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면서 결국은 오늘 서프라이즈한 어떤 실적들을 만들어줬다. 한국투자증권에서도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25% 상회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업사이클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메모리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증가할 걸로 예상되고 있다는 거. 특히나 디램하고 낸드가 모두 가격 상승세 지속하면서 실적 증가에 기여를 했다. 파운드리 쪽도 가동률을 회복하면서 그 적자폭 줄이고 또 반도체 부분에 전체가 전사 영업이익 60%를 차지했다. HBM도 이제 판매 증가하는데 엔비디아 쪽에 소식은 아직 없지만 하반기에는 그 소식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최근에 외국인의 폭발적인 매수에도 그거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저는 예상이 되고요. 한국투자증권 목표유가 12만원 내세우고 있는데요. 저는 뭐 10만원은 무난하게 가게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퍼밸류에이션도 올해 15배, 내년 11배 이렇게 떨어지는 어떤 흐름들 해서 실적적인 부분이 작년에 저점 기점으로 올해 늘어나고 하반기로 갈수록 더 커지겠죠. 내년도 HBM의 엔비디아 공급과 함께 폭발적인 어떤 실적으로 연결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이런 이제 마음인 거예요. 오늘도 장중에 개인들이 계속 매도를 했잖아요. 지금 현재 코스피 이제 오늘 2조 5천억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대중, 이 안타까운 대중 안에 들어가지 않으셔야 된다는 그거를 굉장히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 지금 가는 장세가 되고 있는데 팔고 있는 투자들은 제대로 인식 못하는 거고, 그걸 팔고 딴 걸로 가서 수익을 내겠다 이런 부분보다는 메이저가 그냥 쌍끌이로 매수한 그 종목 그 자체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고가를 내더라도.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었고, 저는 이제 이번 여의도 강연회 때 여기 이제 나눔 인사이트 들어가시면 제가 이번 여의도 강연에 공지를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말이면 다 이제 그 이제 선착순 끝날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거의 다 찼습니다. 더 이제 여분을 좀 두고 있고, 그 지금이 중요한 기로잖아요. 예, 지금 시장의 어떤 변곡이 또 이제 업종별로도 굉장히 차별화가 벌어지고 있고, 또 금리라는 매크로 단의 어떤 흐름도 지금 전환점을 맞이할 하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장의 어떤 변동이 굉장히 극심하고 종목별로도 이제 다르게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종목이 그 결에 맞는 건지, 그 방향성에 맞는 건지, 풍향에 맞는 건지를 진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여의도 강연회 때는 그런 내용들, 인사이트들을 좀 확실하게 이제 실제적으로 찝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종목 전략, 네 가지 분야 핵심주, 텐베거 시장의 성장주를 이야기 드리고, 또 제가 이제 같이 모시는 정준하 전 또 이제 스타 매니저님 해서 인사이트를 가지고서 주목한 종목에 대한 공개를 같이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은 동행 가족분들과 Q&A 소통 시간인데요. 조금 더 실제적인 어떤 그 진단까지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자유로운 어떤 분위기에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막 지금 공부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은 바로 실행이에요. 바로.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풍향이 안 맞아? 시장에 지금 보세요. 지금 대중이 오늘 개인 투자자가 코스피에서만 2조 5천억을 팔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심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의도 강연회를 통해서 6개월마다 제가 항상 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자세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거고요. 또 이제 나눔이 사이트 요 사이트에 제가 뭐 가입을 하셔라 이렇게 강요를 드릴 필요는 없어요. 드릴 이유도 없는데, 저는 이 공간이 보다 더 여러분들에게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조금 더 감정을 배제하고 또 이렇게 주주 스터디 모임들, 이제 특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올바른 좀 가치를 인식을 계속 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좀 계속 만들어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제가 이제 투자 프리즘이라는 공간도 만들었는데 아직까지는 뭐 다채로운 어떤 콘텐츠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일단은 바이오에 관련된 뉴스를 꾸준하게 이제 중요한 뉴스를 올려드리고 또 계속적으로 이제 좋은 콘텐츠들을 올려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좀 가입을 하셔가지고 가입하는 게 뭐 제가 뭐 돈을 받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가입을 하셔서 이 공간 안에서 조금 더 다른 분들과 함께 커뮤니티를 하고 또 이제 저에게 의견도 주시고 이렇게 하면 좀 좋겠다 이런 것들도 하시고 좋은 어떤 뭐 모임이나 커뮤니티도 제안을 해주시고 또 이런 주주 모임에 참석하셔서 장기적인 가치를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또 얼마나 또 큰 확신을 가지면서 시세적인 변동에 최근에 바이오 급 나가니까 막 되게 힘든 분들 많았잖아요. 하지만 요 스터디를 해나가는 분들이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으니까 나눔인사이트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은 뭐 카톡 아이디로 바로 가입이 되잖아요. 쉽게. 그래서 가입을 하시고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 하시면 네이버 들어가셔가지고 여기다가 나눔 인사이트라고 이렇게 검색하시면요 메뉴에 이렇게 떠요. 요 클릭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구글 치시면요 나눔 인사이트 이렇게 이제 검색하시면 메뉴에 떠 있죠. 이렇게 이제 클릭하시고 이제 나눔 인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가입하시고 다양한 어떤 내용들 또 많은 분들 후기 이런 것들 보시고 또 이제 전기차 배터리 이제 주주 모임 이런 것들 제가 또 다시 또 이제 일정을 잡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 또 공지 드릴 테니까 좋은 가치를 같이 만들어가고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눔 인사이트 공간에다가 또 이제 여의도 강연에 이렇게 또 공지 올려드렸으니까 여기서 참여하기 누르시고 많은 분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어떤 방향성 분위기가 확실하게 이제 하반기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명확히 우리가 바로 지금 실전에 적용해서 투자 전략에 담아내는 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7월 20일 토요일 여의도 강연회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고 네 하여튼 뭐 더 많은 이야기들 계속적으로 제가 중요한 얘기들 또 여러분에게 인사이트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들을 최선을 다해서 제공하고 있고 만들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심학사는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저의 이제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이제 이렇게 집대성해서 20시간짜리의 강의로 이제 만들었는데요. 팬 플랫폼 회사 이제 팬딩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팬딩 사이트에 강의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지난 가을부터 작년 가을부터 이제 들어주셨고 또 이제 많은 또 후기 남겨주셨는데요. 최근에도 한 이제 수강자 분께서 이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심학사님의 강의를 일주일 동안 푹 빠져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주식 경험이 오래되었지만 감으로 했던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이제 주식 인생의 첫 번째 스승님을 모시게 되었으니 평생 가르침을 배우며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안개가 많이 거친 것 같아.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이쪽 방향으로 가면 맞는 걸까? 네, 이쪽 터널로 들어가면 분명히 출구가 있는 걸까? 네, 이쪽 구름을 안개 구름을 헤치고 나가면 빛나는 어떤 세상이 있을 것인가? 라는 어떤 그런 것들. 제 차트 심리 이론은 사실 이제 어떤 원리적인 부분인 거죠. 예, 우리가 어떤 뭐 종목이나 업종이나 산업이나 시장을 분석하는 거를 사실 뭐 뛰어넘어서 원리적인 작동 원리죠.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사실 굉장한 어떤 뭐랄까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멀리서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 뭐 투시경, 암경, 예. 이게 모든 걸 100%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시장이나 어떤 또 이제 어떤 수급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원리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서 보다 더 대중과는 다른 어떤 그리고 메이저의 어떤 그 행동들 그리고 메이저의 어떤 패턴들이 어떤 방향으로 바닥을 형성하는지 아니면 고점에서 물량을 대중들한테 팔려고 올리는 건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올라가는 게 좋고 떨어지는 게 나쁘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대중적인 어떤 투자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어떤 내용들, 어떤 이면들, 어떤 원리들, 작동 원리 등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이제 전달됐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평생 해야죠. 투자라는 건 평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냈다고 어떤 특정 시점에 수익을 많이 냈다고 그게 끝이 아니죠. 그게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는지를 깨닫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단발성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닌 정말 평생을 두고서 투자라는 어떤 행위를 우리의 인생과 같이 맞춰나가면서 보조를 맞춰나가면서 해나가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같이 가기 위해서는 분명 시장을 움직이는 어떤 원리를 이해하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그 원리를 바탕으로 시장을 주식을 바라보면서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강의 한 번으로 신박사님의 모든 기법을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향후 10번 정도 정독을 할 예정입니다. 신박사님만 알고 있었을 비기를 회원들에게 널리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익인간의 정신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신박사님의 강의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힘이 되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차트 심리 이론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향후에 이제 조금 더 고난이도의 어떤 조금 깊숙이 더 들어가가지고 그런 어떤 내용들도 향후에 좀 선보일 수 있는 시기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큰 수익을 거두는 것은 강세장인데요. 강세장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충분히 그 내공을 쌓아서 행동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론적 탄탄함, 기준적 탄탄함, 그리고 시장의 어떤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그 단단함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확신을 가지면서 좀 강한 또 이제 투자의 어떤 베팅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계좌를 또 레벨업 할 수 있고 어떤 종목은 또 단기로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은 또 장기로 해야 되고 하는 구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차트 심리로 이론을 통해서 철학적 기준을 탄탄하게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나루님께도 이렇게 또 후기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그 영상의 댓글 보시면요,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이제 URL 주소를 이제 남겨놨는데요.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체크해 드릴게요. 결국은 100억 주식 자산가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탄탄한 어떤 기준을 갖고서 다양한 시장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전략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미리 보기 영상, 이건 누구나 볼 수 있게 열어놨는데요. 카카오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그 차트 심리 이론상의 7가지 아이템 법칙의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서 메이저 세력들이 매집한 구간들 주가가 띄우고 또 대중에게 팔기 위한 어떤 액션들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제 프로세스로 이제 만들어졌는지를 통해서 대중과 어떻게 반대로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카카오 종목을 통해서 적용 사례를 분석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너무나 명확히 이해가 가능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 인생 설계에서 주식 투자의 어떤 의미가 어떤 것인가, 재산을 물려받지 않고 자수성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가, 그리고 신박사가 그동안 가졌었던 고수 투자자와의 어떤 조언 그리고 가르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시행착오를 통해
앞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가? 그걸 뛰어넘어서 메이저 눈을 가지기 위해서 주식시장의 실상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어떤 것들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요. 또 이제 100억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서 어떤 순서로 하는 건가? 뭐 처음부터 막 장기 투자 뭐 이런 기보다는 우리가 뭐 1,000만 원을 가지고서 100억으로 가기 위해서는 순서를 어떻게 가지는 게 필요할 것인가? 많은 이제 100억 이상을 벌어들인 투자들을 이제 통해서 그 방법론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인가? 단기 트레이딩도 무시할 수 없을 뿐더러 또 강세에 갔을 때 주도 업종에 집중하는 거, 또 장기적인 어떤 투자에서는 시대 성장주에만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어떤 전략인지 이런 것들을 순서를 통해서 젊은 분들께서도 20, 30대 젊은 분들께서도 1,000만 원, 2,000만 원을 가지고서 어떤 방향으로 투자 방법을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5%의 상위 5%에 이기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해서 결국 이제 이번 뭐 동학개미 운동 통해 가지고 다소 깨닫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메이저와 대중은 시장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머 현상을 통해서 대중적인 최면 현상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 드리면서 결국은 이번에도 뭐 패닉 바잉 현상 같은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었었습니다. 주도주로 불리는 시점부터 그리고 주도주 저점 매수를 외치는 시기 해서 대중들은 어느 시기에 뛰어들어서 물리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투자 가치관의 확립의 중요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이야기 드리는 시간. 그리고 동학개미 운동의 시사점, 그리고 피터 린치라는 투자의 어떤 현인의 칵테일 이론에 비춘 지금 시장의 어떤 패턴, 그리고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알았다 하더라도 좋은 타이밍에 매수하거나 매도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 나무와 숲을 같이 봐야 한다는 측면을 이야기 드리고,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측면들.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좋은 주식인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려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어찌 보면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그 타이밍을 포착하기 위한 어떤 이론이 굉장히 주식 투자에서의 성패,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100억 이상을 버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기관, 개인 간의 포식관계, 피라미드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당연히 대중투자자의 습성을 버리고 완벽한 거대 외국계 자본 내지는 기관, 사모계열의 집단들의 특징을 이제 우리가 이제 따라잡아서 그쪽에 이제 편승하는, 고래 등에 올라타야지 새우들 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과 함께 말을 섞고 생각을 섞고 행동을 섞으면 결국은 이 포식자의 먹잇감 받게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종목별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을 6강에서 가지게 됩니다. 이 챕터 3에서는 메이저 큰손의 전략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다. 주식시장의 설계자들과 종목별 사례 분석, 이 내용은 굉장히 제가 심사숙고해 가지고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주식시장의 설계자들에게 기획에 필요한 2가지, 그리고 설계자들의 실행 3단계, 구체적인 종목별 사례를 통한 차트 분석,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그동안 해온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방식을 바꾸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변곡점의 어떤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에서 배우는 메이저 큰 손들의 전략에서 개인 투자자의 단점이 드러나는 차트의 모습. 이 자리는 메이저가 잠시 쉬는 구간으로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개인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물량을 뺏기는 구간, 뭐 이런 것들. 저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과 오랜 기간 같이 하면서 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광분하는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실제 이제 케이스를 갖고 있는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명확하게 이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어떤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에서 보여준 메이저의 시나리오, 차트와 메이저 수 구분 선행한다. 그리고 대중투자자와 메이저 큰손의 특징을 비교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메이저의 전략에 편승하는 시각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식 투자의 기준과 전략을 만드는 방법에서는 조금 철학적인 내용들을 담긴 했지만 역시나 가장 근본에서 이제 여러분의 어떤 이론적 근간을 형성하게 될 가장 탄탄한 바탕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제가 매매 기법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그동안 어떤 프로세스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여기서 가집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차트에 대한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 캔들 차트의 의미와 활용, 도지 형태의 의미와 종목별 사례, 거래량의 이제 해석, 거래량이 급감하고 늘어나고 하는 것과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어떤 상관성을 가지면서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 기본적인 거지만 거래대금, 유통주식수, 이평선, 이격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차트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여기서 담아냈습니다. 차트 패턴, 하락세기, 상승세기, 강세 반전, 약세 반전, 갭의 의미와 단계별 분석과 활용, 갭의 종목별 사례 분석을 통해서 차트에 대한 기초 지식, 기본적인 지식을 다지는 시간. 돌파 붕괴 횡보 개념. 이거는 뭐 주식뿐이 아니라 모든 어떤 자산에 통용될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코인이든 뭐 해외 선물이든 파생이든 뭐 원유 선물이든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포함되는 개념이죠. 차트의 돌파 붕괴 횡보 개념 사례 분석을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자세하게 이해시켜드리는 시간. 그리고 이제 차트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까지 완벽하게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개념은 알겠는데 아는 분들은 많죠. 근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 부분. 결국 주식시장은 실전입니다. 이론을 가지고서만 알고 있다고 뭐 그 사람을 어떻게 전문가라고 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올바른 방법인지를 아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헤드 앤 숄더 패턴의 개념과 두 가지 패턴, 그리고 이를 활용한 주식 선물 매도 전략. 결국은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도 전략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락장에 대한 어떤 대응 방식까지 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부분, 정배열과 역배열 관련된 이론을 종목별 사례와 활용 방법을 정확하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선 이제 차트의 기본적인 개념들, 이런 개념들을 모두 이해하고서 가장 중요한 이 정배열과 역배열을 이제 이해하는 이 시간을 1, 2부로 조금 길게 담았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이론적인 부분을 같이 결합해가지고 아주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굉장히 고심했고요. 20시간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뭐 이거를 3달 동안 거의 주말도 없이 만들었으니 그 10배 이상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의 거래 전략에서 요것도 굉장히 최근에 보시면 여러 테마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 신규로 상장한 종목들이 더 강하게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와 그걸 또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가지는 게 최적일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전략상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서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선 강의는 모두 이 차트 심리 이론의 7가지 법칙을 보다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삼았던 그런 이제 프리코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가 핵심이죠. 차트 심리 이론의 아이템, 결국 제 주식 이론의 결정체고요. 시장의 불변적인 원리를 7가지 법칙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종목의 선택과 비중의 조절, 그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이제 이 아이템, 기본 7가지 법칙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고요. 21년도 1월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했던 시점이었던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이론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이론이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번은 지금 3부로 굉장히 길게 돼 있죠. 정확한 어떤 종목별 사례, 분석, 또 활용하는 방법까지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기준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또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결국은 시대 성장주하고 아이템이 결합될 경우에는 주도주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에코프로 PM, 또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나노 신소재 같은 기업들이 아이템 법칙에 정확히 부합했던 그런 종목군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차트 이론이지만 이 차트 이론은 당연히 시대 성장주하고 결합을 했을 경우 가장 폭발적인 이제 상승을 하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메이저들도 이런 그 성장주, 시대의 성장주 쪽에서 매집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물량을 가장 많이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 법칙에 포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이저 포착 기술, 메이저 포착 법칙,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템 법칙을 통해서 21년도 1월달 셀트론 그룹에 대한 매도 의견을 드렸던 이유였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 결정의 근거는 당연히 차트 심리 이론이었고, 대중적인 반응을 통해서 천정권의 시그널을 파악을 했었고, 셀트론 헬스케어와 제약의 시작의 끝은 아이템의 출현이었다는 점. 그래서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기준점을 두고 설명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담았고요. 그리고 중기 추세 하락을 시작하는 어떤 패턴들, 이제 전환점들, 그리고 바닥을 형성하고 이 바닥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과거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최근의 시장이 바닥점을 형성하고 있었고 추세의 전환점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 저희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께서는,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께서는 그게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셨기 때문에 강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증시의 바닥권에서 강의를 론칭한 이유는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리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강의를 론칭했고, 그걸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활용하신 분들은 지금 그래도 상당한 계좌의 회복과 또 자신감, 그리고 앞으로 계좌가 레벨업 될 거라는 희망을 확실히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차트 심리 이론은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또 계좌 레벨업을 통해서 자산가로서의 어떤 길을 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도 업종 집중 투자 전략은요, 결국은 주도주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2차전지 업종이 신고가 흐름을 내는데요. 뭐 저희는 당연히 이거를 미리 감지했고 미리 포착을 했고 차트 심리 이론에 의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내고 계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낮은 지점에서 주도주 선침의 전략을 위해서는 이 주도 업종의 집중 투자 전략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실전 투자 활용에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드리면서 총 20시간에 걸치는 20시간을 넘는 차트 심리 이론의 강의를 이렇게 좀 올려드렸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확실한 자신감, 그리고 희망, 100억 주식 자산가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로드맵을 스스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동행길 신박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